시사 초점 전남 동부입니다. 시사 초점 전남 동부입니다. 진행을 맡은 윤영혁입니다. 내년 총선이 12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총선에 나설 후보들은 오늘부터 시작되는 예비 후보 등록에 맞춰 어제부터 미리 보도자료를 통해 저마다 지역 발전 공약을 내걸고 자신이 적임자임을 선언하고 나섰는데요. 선거 출마가 일상처럼 돼버린 이른바 정치꾼들에겐 다른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지역을 위한 일꾼을 자처하고 나서는 일이 쉽진 않았을 겁니다. 먼저 선거에 후보로 나서는 이들에게는 그 용기에 마땅히 박수를 보낼 일입니다. 비록 국회에서 이번 선거와 관련된 게임의 룰이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이전보다는 좀 더 민의를 반영하는 구조로 개선될 것으로 유권자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선거로 통칭할 수 있는 대의제는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 가운데 하나인데요. 꼭 선거 때만 작동하는 제도가 아닌 시민들의 입장과 의견 그리고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조정하는 상시적인 일이 되기를, 그리고 오늘 예비후보로 등록하는 이들의 초심이 변치 않기를 권력을 위임한 유권자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시사초점 전남 동부입니다에서 오늘 준비한 내용입니다. 시사 이슈 오늘에서는 내년 21대 총선에서 순천 대신 수도권에서 출마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이정현 의원 만나봅니다. 리포터 취재 현장에서는 순천시 폐기물 처리 시설 입지선정위원회 출범식 현장 다녀왔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은 오늘 흐린 가운데 비가 오겠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오후 순천에서 여수 방향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학생들을 싣고 가던 통학버스가 아스팔트 포장 작업을 안내하던 1톤급 소형 트럭을 들이받아 버스에 타고 있던 순천대 학생 등 17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2년)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제28차 COP 행사를 여수 등 남해안 남중권에 유치하기 위한 유치위원회가 출범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유치위원회에는 여수와 순천, 광양을 비롯해 진주와 하동 등 남해안 남중권 10개 시군이 참여했습니다. 전남도교육청은 지난 4월부터 실시한 학교 내 친일 잔재 현황 조사 결과 도내 학교 169곳에 남아있는 175건의 성물과 교표 등에서 친일 잔재를 확인하고 해당 학교에 예산을 지원해 청산 작업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지난해 다문화 가구를 분석한 결과 다문화 가구가 가장 많은 지역은 여수, 다음은 순천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전남의 다문화 가구 수는 지난 2017년 대비 4.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적별로는 베트남이 가장 많았고 중국과 필리핀, 일본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